김영호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울 강남병에 김미균 후보를 공천을 줬어요. 그 시지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30대 아마 이제 청년 케이스로 그러니까 공천을 줬는데 이제 뒤에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 이은재 의원부터 비롯해가지고 네. 뭐 우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무슨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김미균 후보의 과거 전력을 거론 삼으면서 이 사람은 이른바 속칭 문바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 어떻게 미래통합당의 당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이런 사람에게 공천장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네. 그 이 문제 제기가 있고 난 그러니까 전날 또 뭐 6곳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2곳만 경선으로 돌리고 이제 재심이 끝 이렇게 됐던 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터지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결국은 사퇴 선언을 한 게 된 것인데 뭐 잘 가는 것 같다가 지금 막판에 와서 계속 삐끗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김영호 위원장은요. 김종인 그럼 전 대표가 그 공관위원장 맞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우리 공관위가 공관위 자체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 사퇴했어도 기존의 공관위원들로 해서 돌아간다 이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이석연 직무 대행 체제로 네. 그러니까 부위원장이었죠 공관위에 대행 체제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 사퇴를 했는데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공관위의 책임은 예. 공천만 딱 해놓고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거가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유지가 잘 돼야 돼요. 선거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천만 하면 선거 끝나나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김종인 과거에 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그 비대위에서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다음엔 또 민주당 가서 또 일했죠. 네. 저는 뭐 이제 100%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종인 그분이 능력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 저희를 모르겠어요. 네. 예, 이게 너무나 좀 궁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또 공천이 거의 이제 마무리된 단계에서 와서 저는 그렇게 공천에 또 개입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자꾸 당내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미래통합당이 여태까지 공천 개혁을 잘 해오다가 막판에 지금 완전히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김종인 그 과거 위원장한테 목을 메고 있는지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그 사퇴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어제 공관위에 그 공천을 마무리한 심사를 마무리한 6곳 중에서 제의를 요구했고 6곳의 제의를 요구했는데 김영호 위원장인 공관위가 2곳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 뭔가 좀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지 않은가라는 그러니까 시각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재심을 네. 했는데 재심 과정에서 또 3분의 1가 문제 없다고 하면 이제 그걸로 끝이고 최고위원회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는 네. 거니까. 그다음에 뭐 황교안 대표 측에서도 그러니까 재심의 결과 6곳 가운데 2곳은 경선으로 돌린다고 결정하고 4곳은 그대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뭐 이 정도면 됐다라는 반응이 나왔으니까 네. 이 자체가 기폭제가 됐다기보다는 누적됐다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남병 김미경 후보의 어떤 그 공천 문제를 둘러싼 당내 안에서 어떤 이런 반발 이런 것에 결국 폭발한 게 아닌가. 어떤 그 누적된 피로감과 불만 이런 게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해서 다시 공천 문제를 흔들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 이후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정말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황교안, 김용호 체제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이른바 개혁공천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던 거에 대해서 그나마 소리를 죽이고 있던 공천 탈락자들이 예. 이 공천 전반이 뭔가 그러니까 그 원칙과 줄기가 흔들려 버리면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계속 불복 사태가 나와가 버리면은 당이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수가 되는데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의 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그 공천의 속도를 내면서요. 많은 언론에서도 많은 부분 할애해서 보도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그랬는데 막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도 등장하고요. 김영호 위원장도 있고 김영호 위원장은 사퇴를 한다고 그랬고요. 또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을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으면 통합당의 어떤 공천자금 막바지에 이게 지금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영향 분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맞는 분석이죠. 아주 안 좋죠. 예. 그러니까 공관위를 흔들면 안 됩니다. 그 공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만이 없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 공천을 받겠다고 몇 년씩 노력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렵사리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관위가 여태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공관위의 결정을 흔들고 그다음에 또 제의 요청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또 홍준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또 어디 다른 동네 가서 또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을 걱정한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렵더라도 공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당의 지도부였었던 분들은 좀 자중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저기 말씀하신 대로 낙천한 사람들 전부 불만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당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말만 미래통합당이지 통합해놓고 이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현재 통합당이 아니라 미래 통합당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의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뭐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여서 최고위 차원에서 저건 사정이 저러니까 재심의 요구할 수 있겠다.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면 괜찮아요. 바로잡는 과정이 네. 되니까. 근데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는 예를 하나 들으면 인천 연수울의 민현주 전 의원이 단수 추천 공천이 됐어요. 네.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재심의 요청을 해서 그러면 경선으로 가자고 공관위가 받아들였어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 민경욱 현 의원이에요. 네. 근데 민경욱 현 의원이 그 낙천이 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막말 논란.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정당한 논리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재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건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이 보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황 인물이라고.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면 이게 사천으로 다시 가버린다라는 거죠. 논란이. 네. 근데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재심 요청은 정당성이 여기서 없어지는 건데 정당성 없는 그러니까 그 재심 요청 또 공관위는 원칙 없이 받아들여줬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그 미래통합당 공천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오겠느냐라는 것이죠. 평가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거기서는. 근데 이제 그 당에서 황교안 대표의 당에서 6곳의 제의를 요청했는데 2군데만 받아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황교안 대표의 영의 제대로 쓰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내용을 저도 이제 사실은 예. 왜 두 곳만 제의 요청을 했는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뭐 근거가 지금 저 딱히 없는데 그 당 지도부가 저는 그 원칙을 당 지도부가 이런 때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 잘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관위가 쭉 내세웠던 그 개혁 공천의 기준이 좀 있었어요. 네.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막말했던 또 보수 분열에 또 책임이 있었던 뭐 이런 인물들에서 이제 개혁 공천을 하겠다 그랬고 네. 또 생각보다 TK 지역에 과감한 그 개혁 공천을 했더라고요. 개혁을 했더라고요. 소위 이제 물갈이를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놀랄 정도로 뭐 잘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흔드는 건 좀 이해는 안 가고 네. 이제 여당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지금 사회권을 침범하고 어이없는 그 이해찬 대표의 그 언급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비례 연합정당 만든다 그래놓고 그냥 싫어요. 완전 적반하장인 얘기를 많이 저 했더라고요. 싫어요. 한마디만 더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저는 이제 뉴스온의 진행자고 또 여기 또 타 방송에서 또 유력한 또 진행자신데 여기 그러니까요. 김영우 의원께서 또 네. 사회 또 제3의 사회를 사회가 아니라 저는 저기 바로 상황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예. 상황이 지금 그래서 여당 이제 야당 이야기 같이 하신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야기 듣고요. 바로 넘어가게 뭐니까 한 말씀만 그래,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예. 제가 볼 때는 뇌관 중에 하나가 태영호 전 공사예요. 지금 만약에 정말로 김종인 전 대표가 와가지고 뒤집어 버리면요,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전에 했던 원칙의 문제인데 이걸 건드려 버리면 아마 집토끼가 다시 또 아마 엄청 반발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태영호 전 공사의 공천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미래통합당의 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의 하나의 줄기. 이념 부분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김종인 대표가 오늘 어떤 이야기가 냐면 국가적 망신이라고까지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해버렸는데 네. 이걸 관철을 시키면 집토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공천이나 낙천의 문제를 넘어서서 불이 번질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완전히 예, 그래서 민주당 엑스맨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